네, 일단 그 원산지 관리사 관련해서 저희 시험 과목이 이제 4과목이 있는데요. 이제 4과목 중에 이제 2과목을 1과목과 4과목을 담당을 이제 제가 아닌 다른 이제 안민수 관세사님이란 분이 하고 계신데, 그분이 이제 다른 또 OT 영상을 찍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아마 원산지 관리사 시험 제도에 관해서 개괄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을 거고요. 그 다음에 원산지 관리사가 뭔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2과목과 3과목을 담당하게 된 제가 이제 원산지 관리사는 그럼 왜 취득해야 하나? 라는 주제로 한번 OT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왜 취득해야 할까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취득하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저에 대해서 또 간략히 소개를 해 드릴게요. 저는 일단 관세사로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저의 뭐 양력은 쭉 이렇고, 지금 이게 보시면 현재는 지금 인스티비 여기 관세사 시험 과목에서 2차 과목이죠. 2차 과목에 그 관세율표 및 상품학이라는 과목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세율표 및 상품학이 지금 우리 원산지관리사 과목에서 제가 담당하게 될 그 2과목인 품목분류와 거의가 아니죠. 완전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은 관세사 시험에서는 주관식, 그리고 여기 원산지 관리사 시험에서는 그 내용을 객관식 사지선다형으로 보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의 자격사항은 관세사인데 뭐 제가 솔직히 자랑거리가 없어요. 평생에 자랑거리가 없는데 자랑거리 하나가 딱 이거 하나입니다. 제가 시험에서 2018년에 나름 경쟁률이 꽤 셀 때였어요. 그래서 관세사 시험에서 수석으로 합격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관세사로서 또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원산지 관리사, 보세사 자격증도 있고요. 특히 이 원산지 관리사 자격증은 제가 관세사가 되고 나서 이제 좀 취득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 뭐 관세사 공부를 하면서, 아니면 공부하기 전에 딴 게 아니고 관세사 업무를 하면서 이게 원산지 관리사를 공부해서 따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때 당시에 취득을 했고요. 특히 지금 제가 또 맡고 있는 분야가, 제가 지금 회사에서 지금 저희 회사가 나름 뭐 관세법인 치고는 관세법인 내에서는 꽤 규모가 큰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FTA 업무에서 총괄, PM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꽤 몇 년 됐습니다. 이 업무를 진행한 지가 벌써 꽤 된 것 같아요. 한 3, 4년이 뭡니까?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 업무를 진행한 지는. 그래서 FTA 업무를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양력이 적지는 않았지만 제가 뭐 다수의 기관에서 또 기업 이제 담당자들이 이제 오죠. 그 기업 담당자들 대상으로 FTA 관련해서 뭐 원산지 결정 기준, 품목 분류 이런 거에 관련해서 교육도 다수 진행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원산지 관리사를 이렇게 알려드리고 그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알려드리는 데는 충분히 도움을 크게 드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돼서 이제 제가 저 인스티비에서 특히 2과목인 품목 분류와 3과목인 원산지 결정 기준 과목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소개는 간략히 마치고요. 뭐 원산지 관리사가 뭔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안민수 관세사님께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어는 발음이 너무 구려서 창피해서 영어는 발음하지 않을게요. 그냥 약자로 이렇게 COS라고 하는데, 이렇게 명함에 이거 한 줄 쓰면 그냥 있어 보이지 않나요? 네, 이렇게 쓰면 무조건 있어 보여요. 그래서 물론 저는 명함에 이거 써있진 않습니다. 저는 명함에 뭐 관세사가 써있긴 한데, 어쨌든 내 명함에 이 자격증 하나 따서 이거 하나 딱 박아 놓으면 대단히 있어 보이죠.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어쨌든 이 원산지 관리사는 원산지 결정 기준 충족 여부, 원산지 결정 기준 우리 과목이죠. 그 다음에 원산지 증명서 발급, 원산지 증명서 종류가 다양한데 우리 FTA 관련된 그 원산지 증명서 발급과 그 다음에 뭐예요? 결국 우리 업체의 그 원산지 관리를 총체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갖춘 국가공인 전문 인력이라는 겁니다. 국가공인 전문 인력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역 관련 자격증이 꽤 있습니다. 가장 어렵다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관세사 시험이 거의 제일 어렵다고 하죠. 제가 관세사라서 이렇게 뭐 높이 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역 관련된 자격증에서는 관세사가 거의 뭐 어나더 레벨이죠. 관세사가 어나더 다른 세계입니다. 그 자격증들 사이에서는.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원산지 관리사, 보세사, 무역영어, 그 다음에 뭐였죠? 국제무역사, 그 다음에 외환전문역,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좀 그나마 이제 관세사를 제외한
제한 나머지 이제 자격증들 중에서는 원산지 관리사가 꽤 이제 난이도가 높은 편에 속한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원산지 관리사 결론 제가 이제 맡은 주제를 본격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원산지 관리사를 취득한다면입니다. 원산지 관리사를 취득한다면은 일단 이거는 원산지 관리사의 시험 출제를 어디서 하냐? 한국 원산지 정보원. 그래서 정보원에서 이제 주최를 하고 1년에 2번 있죠. 2번이 있습니다. 2번이 있는데 FTA 원산지 아카데미라고 그 홈페이지에 나온 내용이에요. 이거는 홈페이지에 나온 내용을 제가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만약에 원산지 관리자를 취득한다 그러면 원산지 관리 전담자의 역할을 부여할 수 있다. 이거는 뭐 관세사도 될 수 있고 원산지 관리사도 될 수 있고 뭐 변호사 회계사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나중에 뭐 여러분들 원산지 관리사 이제 시험을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실 때 인증 수출자 제도라는 내용을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뭐 품목별 인증 수출자니 업체별 인증 수출자니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직 모르셔도 돼요. 공부하시면 알게 되실 거니까. 그래서 그 어쨌든 업체가 인증 수출자를 취득하고 그 인증 수출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관리 전담자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물론 뭐 저 같은 관세사와 외부 용역 계약을 맺기도 해요. 하지만 사내에서는 원산지 관리 전담자로 만약에 원산지 관리사가 있다. 사내에 원산지 관리사가 있다. 그러면 그 원산지 관리사가 원산지 관리 전담자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꼭 원산지 관리사가 있어야만 그 전담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일정의 교육 점수를 이수하면 원산지 관리 전담자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교육 수료하지 않고도 이 원산지 관리 전담자가 될 수 있는 게 원산지 관리사 자격증이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 학점은행제의 학점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공, 이 무역과 관련된 전공에서 9학점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증이고요. 그 다음에 기업에서 입사 지원 및 인사 고과에서 가점 부여 가능인데 이건 기업의 자율적 시행이긴 합니다. 이거는 FTA 원산지 아카데미에 나온 내용이고요. 제가 생각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자, 일단 결론적으로 이건 이제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산지 관리사를 따려는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이 만약 학생분들이라면 아니면 뭐 대학교를 졸업하셨던 분들이라면 아니면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취업을 위해서 내가 취업하는데 어떠한 도움이 되기 위해서 취득을 하려는 경우가 대부분이실 거예요. 취업을 위해서입니다. 취업을 위해서인데 그렇다면 이 자격증이 취업에서 막 쓰여야 되잖아요. 정말 유용하게. 예를 들면 이거 땄는데 취업에 무용지물이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당장 제가 생각해봤을 때 제가 좀 나이가 좀 있습니다. 대학교 졸업했을 당시에 그때 한참 모스라는 자격증이 엄청 좀 이렇게 각광받고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야 우리 모스 따야 돼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 모스란 자격증 회사들에서도 다 기업들에서 다 합니다. 이거 뭐 모스 자격증 땄다고 뭐 PPT 잘하고 엑셀 잘하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 뭐 워드 다 알았어요. 그래서 별로 무용지물인 자격증인 거죠. 그 자격증은 모스는 지금도 모스 있나요? 저도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원산지 관리사는 있으면 정말 취업에 도움이 됩니다. 무조건. 뭐 아마 뭐 사이트에 원산지 관리사 채용이라고만 검색해 보셔도 꽤 많이 나오실 거예요. 특히 무역업과 관련되거나 해외 수출 제조기업 그리고 혹은 관세법인. 오늘도 제가 관세사의 홈페이지에서 봤는데 어떤 큰 대형 관세법인에서 원산지 관리사, FTA 원산지 관리사를 채용하는 공고를 제가 또 봤거든요. 그래서 취업 시에 상당히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 또한 자 보세요. 여러분들 보통 제가 여기 적은 거 보세요. 제가 적은 거 보세요. 한국무역협회 FTA 센터, 각 지역 상공회의소, 각 지역 FTA 통상진흥센터 등 기관. 여러분들 약간 이런 기관에서 근무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좀 많지 않나요? 일반 기업체도 물론 선호하시기도 하지만 이런 곳에서 근무하시는 거를 상당히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기관에서 일하고 싶다라고 생각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기관들에서 뭐 매년이나 아니면 수시로 원산지 관리사를 채용하는 공고들이 간간히 나옵니다. 간간히 나오기 때문에 이런 기관들에서 근무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께도 상당히 유용한 자격증이 되겠죠. 특히 제가
FTA 컨설팅과 관련한 정부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이제 그 업무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 한국무역협회 FTA 종합지원센터, 그다음에 각 지역 FTA 통상진흥센터의 그 담당자와 좀 연락을 주고받고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제가 상대하는 그 상대방이, 그 담당자가 원산지 관리사 분들이 많아요. 그 원산지 관리사 분들이 어쨌든 이러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저희 관세사들과 함께 일도 하고, 오히려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컨설팅을 하고 보고서를 제출했을 때 저희가 잘못한 부분들을 원산지 관리사 분께서 오히려 좀 체크해서 이 부분은 잘못됐어요 라고 체크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기관들에서 관세사들과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면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건 저가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제가 관세사를 처음에 딱 되고 나서 이제 수습을 하죠. 관세법인은 수습을 했습니다. 수습을 하고 그때 당시에 첫 업무는 뭐 FTA 컨설팅 관련된 업무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회사에서 FTA 컨설팅 이제 관련된 업무를 네가 곧 하게 될 거야 라는 겁니다. 저는 덜컥 겁이 나죠. 이제 안 해본 업무니까. 그리고 심지어 이 FTA 관련된 업무는 우리 시험 과목에도, 관세사 시험 과목에 없어요. 물론 FTA 협정과 관련돼서 1차에서 몇 문제 새끼로 좀 나오죠. 하지만 관세사 시험에서 시험 과목에 이 원산지 FTA 컨설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과목을 공부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원산지 관리사를 따야겠다, 공부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취득을 했고요. 근데 문제는, 저는 그때 당시에 문제는 뭐였냐면, 원산지 관리사 과목이 1과목, 2과목, 3과목, 4과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1과목, 4과목은 솔직히 관세사 시험 공부 2차를 진짜 열심히 한 분들이라면 공부하지 않아도 특히 4과목 같은 경우는 거의 80점 이상 나올 거예요. 80점 이상 나올 거고, 1과목이죠. 1과목도 1차 때 조금 열심히 했다 그러면 점수 쉽게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고, 그 다음에 2과목 품목분류 과목 있잖아요. 2과목 품목분류 과목은 관세사 시험을 공부했던 분들은 어렵지 않게 또 고득점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이 FTA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는 3과목 원산지 결정 기준에 대해서 아주 좀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솔직히 이게 우리 시험이 40점 꽈락 없고 60점 평균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에서 이게 점수가 확보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원산지 결정 기준을 공부를 소홀히 했던 거예요. 별로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왜냐면 40점만 넣으면 되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만약에 이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다면 제가 FTA 업무를 처음 할 때 좀 더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는 원산지 관리사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그냥 관세사 수험생 시절의 그 지식을 가지고 원산지 결정 기준 과목은 과락만 면하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은 크게 되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한다면 특히 품목분류, 더 나아가서 원산지 결정기준, 제 3과목이죠. 우리 3과목인 원산지 결정기준을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신다면 나중에 이 원산지 관리사라는 이 자격증을 가지고 FTA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때 무조건 도움이 됩니다. 무조건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점수를 얻기 위한 공부, 물론 그게 제일 중요하죠. 일단 합격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하지만 합격을 떠나서 이거 나중에 내가 진짜 할 업무에 실무적으로 크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과목이 그 3과목 원산지 결정 기준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그 과목을 특히 우리 4과목 중에 그 3번째 과목을 공부할 때 더 열심히 공부를 하신다면 정말 실제 업무를 할 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 제가 이 3번째 말씀드렸던 거와 연계되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뭔가 무역 관련된 자격증을 좀 미리 좀 취득을 해놓자 해서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원산지 관리사 이런 거를 다 따는 겁니다. 그게 다 따놓고 마지막에 뭔가 약간 어제 그 야구에서 오승환 선수가 은퇴를 했더라고요. 끝판대장이죠. 우리 무역업의 그 자격사 중에 끝판대장, 이 관세사를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도전해 보겠다 싶을 때 원산지 관리사까지 딱 땄어요. 이제 관세사를 딱 이제 따려고 이제 준비할 때 보통 특히 우리 2과목, 이 품목분류와 관련된 이 자격사는 원산지 관리사 아마 관세사에서만 다룰 겁니다. 즉 우리가 관세사 시험을 처음 접할 때 그 품목분류
HS라고 하죠. 그게 정말 생소하거든요. 그 생소한 과목을 접할 때 우리는 원산지 관리사를 공부할 때 한번 봤기 때문에 그 진입 장벽이 좀 낮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네 번째 과목이죠. 네 번째 과목 4과목과 1과목을 있어서는 뭐 관세법, 뭐 무역실무, 아니면 뭐 그 다음에 FTA 특례법 이런 거 공부할 때 아무래도 원산지 관리사를 공부하면서 좀 약간 맛을 봤기 때문에 관세사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뭔가 너무 생소하진 않구나. 이건 내가 좀 들어봤던 내용이구나. 객관식으로 공부했던 게 주관식으로는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게 어느 정도는 좀 진입 장벽이 낮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람 욕심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뭐 업체 분들을 만나봐도 원산지 관리사를 따신 분들이고 원산지 관리사를 취득해서 또 회사도 열심히 다니십니다. 근데 이게 원산지 관리사를 땄는데 한번 관세사도 한번 도전해 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세사 시험 진입 시에 원산지 관리사를 취득하면 진입 장벽이 낮다라는 겁니다. 이거 다시 첫 번째로 돌아가면 저도 또 생각해보면 저희 회사에 만약에 저희 팀에 뭐 원산지 관리사를 만약에 취득하셔서 이 원산지 결정 기준에 따라서 원산지 판정을 하실 수 있는 뭐 직원분이 있다면 큰 도움이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한 적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무조건 도움 됩니다. 무조건 도움 돼요. 그리고 왜냐하면 특히 요즘 그 FTA 원산지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하고 특히 뭐 수출 기업뿐만이 아닙니다. 수출 기업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자동차 회사가 있죠. 특히 우리나라에 정말 큰 자동차 회사가 있죠. 그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 다 만드나요? 수많은 협력사들이 지금 관계되어 있지 않나요? 그럼 그 수많은 협력사들 또 그들의 벤더들 FTA 원산지 관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갔던 업체도 약간 그 가장 큰 자동차 회사의 약간 2차 벤더였는데 사람을 채용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원산지 관리 업무를 하고 싶은 사람을 채용하고 싶은데 이게 생각보다 마땅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분이 하는 말씀이 원산지 관리사 자격증만 있다? 그럼 우리는 돌아보지도 않고 뽑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 회사 이사님께서. 그러니까 원산지 관리사는 취득하면 무조건 좋습니다. 무조건 좋아요. 뭐 어떤 자격증이든 따면 안 좋은 자격증은 없습니다. 그래서 원산지 관리사 취득하면 이런 장점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점이 많은 자격증을 공부를 어떻게 할까? 제가 4과목은 다 아니지만 2과목, 3과목은 여러분들께서 뭔가 이 원산지 관리사라는 시험을 합격할 때 정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제가 도움을 크게 드릴 테니까 이 수업을 제 강의를 듣고 따라와 주신다면 원산지 관리사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단기간에 합격해야 되잖아요. 특히 원산지 관리사는 뭐 관세사처럼 몇 년 하는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요즘에도 보니까 좀 합격률이 좀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합격률이 높아져서 정말 단기간에 빡 집중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단기간 집중해서 딴 자격증 치고는 큰 효용이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꼭 한번 수업 들어보시고 자격증 시험에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가 맡은 그 주제에 대한 원산지 관리사를 취득하면 그 이점, 그 진로 이런 거에 대한 OT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